공사가 한창인 북한 재개발 지역에 범죄자 교정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땅인데 적절한 시설이냐는 비판과 함께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북한 재개발 지역. 최근 2단계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사업의 속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해양 신산업 시설과 함께 24만 제곱미터 규모의 친수 공간이 조성돼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돌연 법무부가 이곳에 범죄자 교정시설 입주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뒤 정부종합청사에 보호관찰소를 입주시키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용역을 멈추고 사업비와 설계안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검역소, 세관 등과 함께 보호관찰소 합동 입주를 사실상 확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합동공사에 입주를 하기로 작년 하반기 결정이 된 거거든요.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기피시설로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보호관찰소는 범죄자의 사회화 교육과 선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대체로 유동인구가 적은 녹지 주변에 조성됩니다. 철도 역세권과 해양 관광 메카를 목표로 하는 북한 재개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행안부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보호관찰소부터 먼저 입주시키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목적은 해양 관광, 마이스, 국제회의 이런 종류의 해양과 관련된 이런 종류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였는데 법무부 보호관찰소라는 것은 여기와 완전히 성격이 달라가지고 지역구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호관찰소 건립을 강력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 보호관찰소 입주에 대한 의견 조율 창구가 없는 데다 주민 반대 또한 커지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6월) 항쟁하면 매캐한 최루탄 연기 그리고 이한열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고 이한열 열사처럼 최루탄에 맞아 숨진 한 부산 청년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6월 항쟁의 최전성기였던 32년 전 6월 18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임선은 기자의 보도 들어보시죠. 부산의 한가운데 도심을 관통하는 서면 중앙로입니다. 예전엔 서면 천우장 앞이라고 불리던 곳. 지금부터 꼭 32년 전의 모습입니다. 6월 항쟁의 최전성기였던 6월 18일. 100만 시위대가 이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양정에서부터 그 범내골까지 발디딜 틈 없이 시위대가 모였거든요. 경찰들이 전부 무장 해제했습니다, 스스로. 진압할 방법이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던 평범한 25 청년 이태춘도 이 시위 물결 속에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포동 쪽으로 향하던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과 맞닥뜨렸습니다. 시위대에 날아온 최루탄이 이태춘 씨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좌천 곡가교로 불리는 이곳에서 그는 추락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강변에 엄마 손 못하고 최루탄 이렇게 하고 있는 게라. 부산 시위가 최정점을 찍었던 이날, 청년 이태춘이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날은 최루탄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담쟁이 넝쿨에 가려진 빛바랜 벽화. 낡은 그림 속의 이태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계속 표현하고 열망하는 그 모습 자체를 벽화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 담쟁이 안에 갇혀 있는 걸까요? 보수 정권 시절 학교 측이 그의 흔적을 지우려고 이 담쟁이를 심었다고 합니다. 6월 항쟁도 벽화를 복원해서 부산 시민들과 그다음에 동아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민주화 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태춘 사망 10년 뒤
인권 변호사 문재인은 그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만 국가는 시효가 지났다며 기각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이렇게 고 이태준 씨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 사과는커녕 제대로 보상받은 경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들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바로 공소시효인데요. 최근 이 시효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고 이태준 씨 가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 패소 취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사망 당일부터 국가를 가해자로 지목해 배상 청구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마항쟁 관련 손배소에서도 이 같은 논리는 재현됩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됐던 7명의 항쟁 참가자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법원은 이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봤습니다. 계엄령이 확대되고 5.18이 일어난 그때 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는 다소 상식밖의 판단입니다. 그 3년 안에 아마도 인정받은 사람은 대부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로 삼으면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최근 부산 동부지원에서는 부마항쟁에 참가했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된 A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국가로부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받은 특정 일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이런 정부 차원에서 정리위원회가 열리고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효를 좀 배제하는 측면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미 2007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논의가 있었지만 지난 정부 양승태 대법원이 긴급조치 위헌 판결을 스스로 부정하고 배상 청구권을 소극적으로 제한하면서 법원 판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번 동부지원 판결은 국가폭력 피해자 손배소와 관련해 시효 쟁점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금정구 노포동과 경남 양산시 북정동을 잇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 개통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교통공사는 양산선 개통 시기를 기존의 2021년 1월에서 2024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1년 기본 계획이 수립됐지만 국토부 승인 등 행정 절차 이행에 3년이 걸렸고 209 시공사 선정도 3차례나 유찰되면서 늦어졌다는 설명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부산시가 기초지자체가 맡아온 온천천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온천천 통합관리 정책 과제 심사를 시작해서 부산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통합관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각 구는 시가 온천천을 관리하면 주민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동구 범일동 미군 55 보급창 부지를 부산시가 2030 엑스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55 보급창 등 인근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군사시설이 개최 부지에 포함될 경우 사업비 변동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는데요. 부산시는 오는 9월 범정부 엑스포 유치 기획단이 구성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달 말 문을 여는 영도 해녀 문화전시관 앞에 제주 해녀상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영도군은 전시관 앞 야외에 제주시가 기증한 해녀 동상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영도가 제주 해녀들이 부산 최초로 정착한 곳인 만큼 영도 해녀의 뿌리가 제주 해녀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은 옅은 안개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 정체까지 겹친 건데요. 남부 곳곳으로는 내일까지도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올라서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중부 곳곳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걷히면서 맑아지겠습니다. 단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양산이 29도, 울산과 창원은 27도, 합천은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남은 한 주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주말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2019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 2차 실무협의회가 오늘 오후 2시 화명 생태공원에서 열립니다.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모든 아시아인들의 염원을 담아 아시아 문화와 한류가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행사로 특히 한류 콘텐츠를 통해 아시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관광공사 BOF 사업단과 북구청 담당자가 참석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구포 가축시장 폐업으로 실직 위기 근로자 현장 상담실이 오늘 오전 10시 구포 1동 주민센터에서 열립니다. 구포 가축시장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일자리 알선을 하게 됩니다. 91회 사하 아카데미가 오늘 오후 3시 사하구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개그맨 김병조 씨가 출연해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42일 만에 부산을 또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민생 투어의 일환인데 부산의 악화된 경제, 특히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언급하며 지지세 확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엔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민생 투어 첫 일정으로 선택한 장소입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황 대표가 선택한 행보는 다시 민생을 내건 장외투쟁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일정은 현 정부 경제정책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을 만나 부산의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이슈화했습니다. 반토막을 훨씬 초과하는 6만 590건이 빠져가지고 55.3%나 감소되어가지고 아사 직전의 부산 부동산 실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풀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숨을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투어 마지막 일정으론 부산 상공인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잡았습니다. 경제청문회 요구와 함께 국회 등원을 거부한 상황에서 경제 문제를 고리로 PK 민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어두운 경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에서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도 당과 함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국회를 외면한 장외투쟁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여전합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지역 경제가 내년 총선에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해 경제계와의 접촉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어려움을 듣는 정책 간담회 자리엔 부산 지역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여했습니다. 요즘 경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만사 쉬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PK 지역에서 중요 선거 이슈로 부각될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오늘 야무진 경제는 부산 시민들의 현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각종 카드와 페이, 전자결제 등 사용 빈도가 늘면서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부산 시민들은 전국 평균보다 많은 9만 7천 원 정도를 지갑에 넣어 다닌다고 합니다. 노령 인구, 또 전통시장이 많은 부산 지역의 특징이 지갑 속 현금 규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현금 없는 사회, 동전 없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 불과 4년 전만 해도 카드와 현금 사용 비중이 비슷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의 절반을 넘어선 반면 현금 사용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부산본부 조사 결과 부산 시민들의 평소 현금 보유액은 9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 7만 8천 원보다 1만 9천 원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시민의 15%가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지갑 속 현금 평균 금액은 1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부산의 20대는 전국 평균보다 적은 금액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지만 나머지 모든 연령, 특히 60대 이상의 지갑 속 현금은 1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현금을 이제 더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50대 이상 연령층의 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현금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 시민의 지갑 속 현금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한국은행은 현금에 의존하는 전통시장이 부산에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의 전통시장은 인구 10만 명당 5.1개로 전국 평균 2.8개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금보다 동전 없는 사회가 더 빨리 다가올 걸로 예상됩니다. 부산 시민의 72%는 동전을 아예 갖고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고 거스름돈으로 받은 동전의 60%는 곧바로 사용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 보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기장군 일광면 이동반파제 인근 해상에서 낚시객 2명이 탄 레저용 보트가 파도에 전복됐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62살 박모 씨를 발견해 구조했고 나머지 한 명도 파도에 밀려 육상으로 떠밀려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국방부 연관 조직의 사령관을 사칭해 국방부 운영사업 수익금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택시기사 5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5년 동안 고철 수거업체 대표 B씨 등 3명에게 자신을 국방부 민간사업단의 사령관이라고 소개하며 국방부 민간 이양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발생한 보험사 신축 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노동청과 함께 공사 현장 안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0분쯤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에서 2급 지적장애인 47살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람을 해칠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A씨의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7연패 뒤 3연승을 달리며 꼴찌 탈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6타점을 쓸어 담은 민병헌과 4타점을 기록한 김동완 등 타선의 고른 활약으로 11대3으로 크게 이기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선발 투수 레일리는 5이닝 동안 안타 4개로 2점만을 내주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급식 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급식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부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규직화와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82.8%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다음 달 3일부터 도입하는 전국 총파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오는 27일 대책회의를 갖고 혼란이 예상되는 급식 부문에 도시락이나 대체 식사를 제공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MBC 6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수영구 밀락동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제화에 걸맞은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난재해 등 안전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프로그램과 청년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내용을 방송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옅은 안개와 함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0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에 대기 정체까지 겹친 건데요. 남부 곳곳으로는 내일까지도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로 올라서는 만큼 호흡기 질환자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지만 이후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남은 한 주도 크게 덥지 않겠고요.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다가 주말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